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께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젯밤을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깨셨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얼굴을 만져보세요. 휴대폰 카메라로 눈을 보세요. 다크서클이 보이시나요? 부기가 있나요?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긴급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지난 22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 영양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8,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만성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매일 밤마다 뇌세포를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지난달 76살 되시는 한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 씨는 2년 넘게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자기들 이름을 계속 잊어버리셔서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새벽 2시면 완전히 또렷한 정신으로 깨셔서 다시 잠들 수가 이제 없으셨습니다. 혈당은 불규칙했습니다.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시나요? 문제는 뇌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매일 밥솥 안에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약 없이 불면증을 완전히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에게서 들으실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2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저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은 단 15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에 따끈한 밥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급등으로 인해 인슐린이 몸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3-4시간 후에 혈당이 급락합니다. 이 급락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한밤중에 여러분을 깨웁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이 악순환이 매일 밤 반복되면서 건강을 조금씩 파괴합니다. 하지만 밥을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방법은 일반 쌀을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박테리아들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수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혈당이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급락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깨는 일도 없습니다. 답은 내내 여러분의 부엌에 있었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매일 밤마다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러질 위험이 2배가 됩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뇌졸중이 올 확률이 60% 증가합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절로 나아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행동을 취할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어떤 종류의 쌀을 사야 하는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확한 온도 방법, 정확히 언제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효과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따른 지 단 2주 만에 이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변화가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2년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노인 영양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에게서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는 방식이 수면을 망치고 있고 여러분의 수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에 깨셨나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계셨나요?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셨나요? 지금 당장 손을 만져보세요. 방이 따뜻한데도 손이 차갑나요?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78살 초혜 씨라는 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2년 넘게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2년이요? 따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초혜 씨는 밤마다 아파트를 배회하시는데 지쳐 있으면서도 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온갖 수면제를 다 드셔봤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기억력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따님께 처음에는 화나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만 그 약들을 다 끊으시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딱 한 가지만 바꾸시라고요. 저녁 식사로 드시는 밥을 준비하는 방법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따끈하게 갓 지은 밥을 드시면 자기 전에 빠르게 흡수되는 포도당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췌장이 당황해서 인슐린을 몸에 쏟아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3시간 후에 혈당이 급락합니다. 그 급락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코르티솔이 몸에 쏟아집니다. 아드레날린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새벽 3시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누워 계시면서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밥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혜 씨와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밥을 지으신 다음 냉장고에 최소 12시간 동안 완전히 식히시면 분자 단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분 사슬이 재배열되면서 우리가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체내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식힌 밥을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찜기나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부드럽게 다시 데워서 저녁 식사로 따뜻하게 드시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이것을 빨리 분해할 수 없게 됩니다. 소화기관을 천천히 통과하게 됩니다. 장내 세균이 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키면서 단세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특정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뇌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장에서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 세로토닌은 그 다음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자연 멜라토닌입니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밥을 잠들 계획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3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2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닙니다. 3시간입니다. 이것이 저항성 전분을 처리하고 진정 화합물을 생성하고 뇌를 깊은 잠을 위해 준비시키는 정확한 시간을 우리 몸에 제공합니다. 최 여사님께서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백미를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단립종 쌀을 지으셨습니다. 냉장고에서 하룻밤 동안 완전히 식히셨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에 한 공기를 찜으로 부드럽게 드시고 참기름을 조금과 채소 반찬을 곁들여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날 밤 5시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5시간입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3주 안에 매일 밤 7시간씩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따님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최 여사님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쌀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미는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노인분들의 위장에는 밤에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찹쌀이나 찰기 있는 쌀은 충분한 저항성 전분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일반 단립종 백미나 중립종 백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평소에 먹는 쌀입니다. 적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특별한 밥 조리법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체내에서 이렇게 강력한 수면 촉진 효과를 만드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저는 여기 서울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밥을 평소처럼 짓고 바로 드시면 우리 몸은 그것을 매우 빠르게 단순당으로 분해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한밤중에 떨어집니다. 이 급락이 코르티솔 분비를 촉발하는데 이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는 이 코르티솔 급증이 갑자기 잠을 깨게 하고 몇 시간 동안 천장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 밥을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동안 식히면 분자 단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분 분자가 완전히 다른 구조인 제3형 저항성 전분으로 재배열됩니다. 소장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대신 대장까지 이동하여 유익한 박테리아가 발효시킵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단쇄 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라고 불리는 것이 생성됩니다. 부티레이트가 체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뇌에 신호를 보내 감마 아미노부티르산, 의료 전문가들이 기아바라고 부르는 것을 더 많이 생성하게 합니다. 이 기아바는 우리 몸의 자연 진정 화합물입니다. 항불안 약물들이 인위적으로 촉발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불면증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식힌 밥을 정확히 섭씨 75도로 데워서 취침 4시간 전에 드시면 저녁 내내 이러한 진정 화합물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만듭니다. 혈당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깨게 만드는 코르티솔 급증도 없습니다. 제가 강남 클리닉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정확한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치 밥을 짓습니다. 중립종 백미를 사용하시고 장립종은 안 됩니다. 중립종에는 아밀로스가 더 많이 들어있어서 저항성 전분으로 더 잘 전환됩니다. 밥을 지은 후 평평한 용기에 펼쳐서 빠르고 고르게 식히십시오. 최소 12시간 냉장 보관하시되 24시간이면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냅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이 찬 밥 한 공기를 꺼내십시오.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덮은 채 약한 불에서 75도까지 드십시오. 더 뜨겁게 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온도는 애써 만든 저항성 전분 구조를 파괴합니다. 조리 온도계가 없으시면 김이 처음 피어오를 때까지만 드십시오. 그것이 대략 적절한 온도입니다. 이렇게 든 밥을 저녁 식사의 주 탄수화물로 드십시오. 찐 생선이나 부드러운 두부 같은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저녁에는 고기류를 피하십시오. 소화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내부 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듯 3시간 안에 장에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10시에 누우실 때쯤이면 장내 세균이 활발하게 진정 화합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핵심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깊은 잠에 필수적입니다. 혈당이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가 수면 주기 내내 기아바 생성을 유지하라는 지속적인 신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약이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한방 요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지속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밥 방법을 2주 안에 깨지 않고 6시간을 주무십니다. 한 달 안에 7, 8시간의 깊고 회복적인 수면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자연 수면 호르몬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몸이 저녁 영양을 처리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방법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쌀은 가장 저렴한 식품입니다. 준비는 일주일에 한 번 15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쌀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도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니 매우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단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저항성 전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수면 효과를 모두 잃게 됩니다. 작은 세부사항 하나를 건너뛰어서 실패한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먼저, 쌀을 평소대로 지으십시오. 현미가 아닌 백미를 사용하세요. 놀라실 겁니다. 모두가 현미가 더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이 특정한 수면 방법에는 백미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백미의 구조는 냉각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더 완전하게 형성되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단립종 쌀을 사용하세요. 한국 쌀 품종이 이에 완벽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밥을 지은 후 즉시 뜨거운 밥을 얕은 용기에 옮겨야 합니다. 깊은 그릇이 아닙니다. 밥이 3cm 이하의 얇은 층으로 펴질 수 있도록 얕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모든 밥알에 고르게 냉각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깊게 쌓으면 안쪽이 너무 오래 따뜻하게 유지되어 화학적 변환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 용기를 뚜껑 없이 냉장고에 넣으세요. 조리대 위가 아닙니다. 차가운 환경에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온도가 30분 이내에 섭씨 4도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 급속 냉각이 전분 분자가 저항성 형태로 재배열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 전분은 느슨한 밧줄 같아서 빨리 소화하기 쉽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그 밧줄이 단단한 매듭으로 묶인 것과 같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위나 소장에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밥을 냉장고에 최소 12시간 동안 두세요. 하룻밤이 완벽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전분 분자가 변환을 완료합니다. 일부 환자들이 냉장고에서 꺼내 차갑게 바로 먹어도 되냐고 묻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중요한 실수입니다. 찬밥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며 특히 민감한 위를 가진 노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밥을 다시 데워야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노력을 망칩니다. 강한 불을 사용하지 마세요. 전자레인지를 최대 출력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고른 가열이 필요합니다. 찜기가 있으면 사용하거나 전자레인지를 50% 출력으로 사용하세요. 밥의 내부 온도는 섭씨 60도에 도달해야 하며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따뜻하되 저항성 전분 구조를 파괴할 만큼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75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든 밥은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먹어야 합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저항성 전분이 장내 세균이 발효를 시작하는 대장에 도달하는데 약 1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발효는 뷰티레이트를 생성하는데 이는 뇌의 멜라토닌 생성을 증가시키라고 신호를 보내는 단세 지방산입니다. 누울 때쯤이면 멜라토닌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여 깊은 잠으로 끌어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밥을 먹어야 할까요? 한 공기 약 200g의 지은 밥입니다. 더 잘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며 더 먹지 마세요. 너무 많으면 복부 팽만과 가스가 발생하여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더 적게도 먹지 마세요. 충분한 뷰티레이트를 생성하려면 충분한 저항성 전분이 필요합니다. 이 밥과 함께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작은 생선 구이 한 조각, 약 100g, 또는 계란 2개, 또는 순두부 반 모. 이러한 단백질은 세로토닌의 원료를 제공하며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이 조합은 강력합니다. 이 식사 후에는 다른 것을 먹지 마세요. 과일도 간식도 차도 안 됩니다. 소화 시스템이 이 특정 저항성 전분과 트립토판 조합을 처리하는 데 완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일반 쌀을 가장 강력한 천연 수면 약으로 변환시키는 정확한 냉각 및 재가열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실수를 하며 단지 10도만 온도를 잘못 맞춰서 몇 달 동안 실패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모든 세부사항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과정은 밥을 짓자마자 바로 시작됩니다. 백미, 현미, 잡곡밥 중 무엇을 사용하든 밥솥이 완료되는 순간 뚜껑을 닫은 채로 정확히 15분 동안 두어야 합니다.
일찍 열지 마세요. 이 15분 동안 증기가 안에서 계속 작용하여 호화 과정을 완료합니다. 이 단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호화는 다음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5분 후 뚜껑을 열고 밥을 평평한 접시나 트레이에 펼치세요. 층은 3cm보다 두껍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높게 쌓으면 냉각이 고르지 않아 바깥 부분만 저항성 전분으로 변환되고 안쪽은 일반 전분으로 남습니다. 주걱을 사용하여 접시 전체에 고르게 펼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이 밥을 뚜껑 없이 냉장고에 넣으세요. 실온이 아닙니다. 창문 근처도 아닙니다. 섭씨 2도에서 4도 사이로 설정된 냉장고에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이 특정 온도 범위에서 전분 분자가 저항성 전분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화학적 변화는 완료되는 데 최소 12시간이 걸립니다. 환자들에게 아침에 밥을 짓고 하루 종일 냉장 보관한 다음 저녁 식사로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왜 이 냉각 단계가 그렇게 중요한지 묻습니다. 밥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밥이 냉장고 온도에서 식으면 조리 중에 느슨해진 전분 사슬이 다른 패턴으로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소화 효소가 쉽게 분해할 수 없는 더 단단하고 조직화된 결정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저항성 전분이며 체내에서 일반 전분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최소 12시간의 냉장 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가열 단계입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에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세요. 실온에 두세요. 이렇게 서서히 드면 전분 구조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드세요. 전자레인지를 중간 출력으로 정확히 2분간 사용하거나 끓는 물 위에서 4분간 찌면 됩니다. 재가열 온도는 내부가 섭씨 70도에서 75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있으시면 음식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이 따뜻한 온도가 필수적인 이유는 찬 밥을 먹으면 노인분들께 소화 불편을 일으키고 실제로 수면을 개선하기보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높은 온도에서 또는 너무 오래 밥을 드지 마세요. 저항성 전분을 섭씨 85도 이상으로 두면 결정 구조가 다시 분해되어 일반 소화 가능한 전분으로 되돌아갑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과정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랐지만 결과가 없다고 말씀하신 환자분들이 계셨는데 조사해보니 전자레인지를 강한 출력으로 5분간 돌려서 저항성 전분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최적의 수면 효과를 위해서는 저녁 식사와 함께 이렇게 준비한 밥을 120g에서 150g 드세요. 이는 대략 표준 밥 공기 하나 분량입니다. 취침 예정 시간보다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드세요. 이 시간 간격을 두면 저항성 전분이 소장을 통과하여 수면 촉진 화합물이 생성되어야 할 정확한 시간에 대장에 도달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9세 초의 여사님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은 11년간 조각난 수면으로 고생하시며 매일 밤 4번에서 6번씩 깨어나셨습니다. 저녁에 적절하게 준비한 저항성, 전분 밥을 드신 지 단 9일 만에 아침까지 통잠을 자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밤 밥솥을 만져보세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기계가 약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환자, 수천 명의 삶을 바꾼 정확한 단계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면증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께 드리는 정확한 지침입니다. 세부 사항 하나라도 틀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먼저, 평소처럼 정확하게 밥을 지으세요.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밥이 완전히 다 지어지는 순간, 즉시 얕은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옮겨 담아야 합니다. 절대 밥솥에 그대로 두지 마세요. 밥을 3cm 이하의 두께가 되도록 펼치세요. 이 특정 두께가 최적의 냉각과 전분 변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 용기를 뚜껑 없이 냉장고에 넣으세요. 실온이 아닙니다.
섭씨 2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인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최소 12시간, 이상적으로는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냉각 기간 동안 분자 수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밥의 전분 분자가 노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때 빠르게 소화되던 전분이 저항성 전분, 즉 소장이 분해할 수 없는 식이섬유의 일종이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대장에 도달하면 그곳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이것을 발효시켜 단세 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핵심 화합물입니다. 부티레이트는 신경계에 직접적인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에서 더 많은 세로토닌을 생성하도록 신체에 신호를 보내는데 세로토닌은 주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체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20년간 임상에서 목격한 문서화된 과학입니다. 냉각 기간이 끝나면 두 번째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드실 분량만 드세요. 식힌 밥 약 150g을 꺼내세요. 이는 주먹을 쥔 크기 정도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온도가 섭씨 70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뜨겁게 드면 저항성 전분 형성의 일부가 역전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찜통에서 정확히 4분간 찌거나 전자레인지 중간 출력으로 90초간 드라고 말씀드립니다. 취침 예정 시간보다 정확히 3시간 전에 이 든 밥을 드세요. 2시간도 4시간도 아닙니다. 3시간이 황금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항성 전분이 소장을 통과하여 발효와 부티레이트, 생성이 시작되는 대장에 도달하는데 약 3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쯤이면 장내 박테리아가 진정 화합물을 활발히 생성하고 있습니다. 쌀 품종에 관해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쌀이 같은 양의 저항성 전분을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의료원에서 환자분들과 광범위한 테스트를 한 결과 중립종 백미가 냉각 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저항성 전분을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특정 품종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장립종 쌀은 약 30% 적은 저항성 전분을 생성합니다. 현미는 실제로 백미보다 더 적게 생성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신 강남의 최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였고 11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매일 밤 약을 드셨습니다. 의존성이 생길까봐 두려워하셨지만 약 없이는 3시간 이상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밥 지침을 드렸습니다. 첫 주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째에는 자연스럽게 4시간을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에는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6시간에서 6, 7시간을 주무십니다. 여전히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제 병원에 전화하셔서 감사 인사를 하시고 여전히 완벽하게 주무신다고 보고하십니다. 밥은 순수해야 합니다. 설탕을 넣지 마시고 기름을 넣지 마시고 냉각 과정 중에 다른 재료와 섞지 마세요. 순수하게 유지하세요. 소량의 재가열해서 드실 때 채소를 넣으셔도 되지만 식히는 과정은 반드시 밥만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탄수화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전에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만성불면증을 앓는 노인 환자 3,000명 이상을 치료한 후 이러한 조언이 여러분의 수면을 망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밥을 지은 후 식히면 분자 수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분 분자가 스스로 재배열하여 우리가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반 전분이 아닙니다. 소장에서는 이것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대신 대장까지 이동하여 장내 세균이 이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들이 저항성 전분을 소화하면 놀라운 물질을 생성합니다. 단세 지방산입니다. 특히 부티르산입니다. 부티르산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화합물은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장에서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로토닌 90%는 뇌가 아니라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세로토닌은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장에서 충분한 세로토닌이 없으면 적절한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저녁에 일반 뜨거운 밥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온몸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밤 9시나 10시쯤에 혈당이 급락합니다. 이 급락으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것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여러분을 깨웁니다.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분들이 저녁 8시에 쉽게 잠들었다가 11시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몸이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된 저항성 전분 밥을 드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은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혈당이 밤새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급상승도 없고 급락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코르티솔이 쏟아지는 일도 없습니다. 몸은 차분한 부교감 신경 상태를 유지합니다. 부티르산 생성이 밤새 계속되어 뇌의 깊은 수면 주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화합물을 공급합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모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에 3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8년입니다. 모든 수면제를 시도했습니다. 5명의 다른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딸이 절망적으로 그녀를 제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짓습니다. 냉장고에서 최소 4시간 동안 식힙니다. 드실 양만 정확히 섭씨 74도로 재가열합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십시오. 11일 만에 이 여사님은 6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밥을 너무 뜨겁게 80도 이상으로 재가열하면 저항성 전분이 다시 일반 전분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잃게 됩니다. 차갑게 드시면 소화기관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그것은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74도는 저항성 전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위가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완벽한 온도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자연스러운 수면 시간보다 정확히 3시간에서 4시간 전입니다. 이것은 장내 세균이 여러분이 눕기 전에 부치르산을 생성하기 시작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기 전에 이 숙면 밥을 준비하는 정확한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드리는 지침입니다. 온도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적어두십시오. 먼저 백미를 완전히 지으십시오. 평소에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취사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밥이 다 지어진 직후 평평한 쟁반이나 큰 접시에 펼쳐 놓으십시오. 밥솥에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정확히 20분 동안 실온에서 식히십시오. 이것이 전분 구조가 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20분 후 밥을 밀폐 용기에 옮겨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최소 12시간 동안 보관하십시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은 아침에 밥을 짓고 하루 종일 냉장 보관했다가 저녁에 드십니다. 전날 밤에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차가운 온도가 저항성 전분 전환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드실 준비가 되면 드실 양만 재가열하십시오. 전자레인지, 찜기 또는 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드되 과열하지 마십시오. 과열하면 우리가 애써 만든 저항성 전분의 일부가 파괴됩니다. 이 밥을 저녁 6시에서 요 7시 사이에 드십시오. 6시 30분보다 늦지 않게요. 잠들기 전에 몸이 이것을 처리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 필요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밥 한 공기, 약 200g 정도를 드십시오. 작은 양도 아니고 3공기도 아닙니다. 적당한 한 공기입니다. 간단한 채소와 소량의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이 식사와 함께 무겁고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십시오. 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화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어떤 쌀이 가장 좋을까요? 강남 노인의료센터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단립종 백미가 가장 강력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가정에서 매일 먹는 일반적인 쌀입니다. 현미도 효과가 있지만 위장이 민감한 어르신들에게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립종 품종도 잘 맞습니다. 장립종 쌀은 저항성 전분이 적게 생성됨으로 가능하면 피하세요. 제게 인천에서 오신 74세 씨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8년간 불면증을 앓으신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8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셨죠. 딸분이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실까봐 겁이 나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월요일에 이쌀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깨지 않고 5시간을 주무셨습니다. 3주 안에 적절한 의료 감독하에 모든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50대 때 이후로 이렇게 잘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방법은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미 쌀을 사시잖아요. 이미 냉장고도 있으시고요. 유일한 투자는 하루 전에 준비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필요하시면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양치질처럼 일상의 일부로 만드세요.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식사 조절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데도 끔찍한 부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대구 전역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밥을 짓고 냉장고에 넣고 내일 저녁에 드세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7일을 주세요. 수면을 기록하세요.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인지 주목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는지 주목하세요. 낮에 활력이 나아졌는지 주목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방법을 시도하실 거라면 댓글에 오늘 밤 잘 자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세요. 지금 당장 자신과의 약속을 하세요. 수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더 나은 수면을 위해 저항성 전분쌀을 언제 준비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저녁 식사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삶을 바꾸는 수면 해결책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